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해요. 최근에 뭐 가중이라든가 감경 기준을 조금 손보긴 했더라고요.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처벌 기준을 좀 만들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들이 기존의 판례들을 따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마땅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감형을 하더라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혹은 더 센 처벌을 하더라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권고안이 마련이 됐고요. 이게 12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재판관들이 그 기준을 따라서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처벌 불원이라고 해서 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좀 감형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성착취 범죄 관련해서는 그걸 이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또 일반 감형 기준으로 좀 이렇게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고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여전히 지금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당 권고안은 미약한 수준으로 보이고요.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로 이게 기소가 되곤 하는데 손정호의 경우도 그 이용자들이 받았던 대부분의 평균형이 징역형을 생각했을 때 7개월이었거든요. 7개월이요? 네, 7년 7개월이요. 7개월이요. 7개월요. 그게 아동 청소년 거기 법에 적용받았기 때문에. 네, 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했다. 이 경우 한 평균 7개월형을 받았는데 이것 또한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벌금형이었고요. 양형위원회는 이번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과 소지를 6개월 이상으로 했어요. 6개월 이상으로 한다는 거는 평균 7개월이었던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최소 별로 6개월이라는 그쵸, 거니까. 최소 6개월이긴 하지만 저는 최소 7개월 이상은 설정돼야 되지 않나 싶고 한 9개월, 10개월에서부터 형 집행이 좀 이루어지는 쪽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결정된 게 최고형 29년 3개월 권고안이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정도면? 그건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에서 앞다퉈서 29년 3개월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실제 그 형을 받는 사람은 없거나 혹은 사법부가 이만큼 노력한다는 본보기 형태로 특수하게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 아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벌금형의 두 가지 특징은 강제력이 없어요. 벌금을 안 내면 그대로 그만인 거고 또 다른 특징은 신상 정보가 등록되지 않거든요. 그 돈 내면 본인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비난을 받을 필요도 없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끝까지 돈을 안 내면 그거를 본인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돈 얼마의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에 디지털 성범죄로 불법 이익을 많이 얻게 되는데 그거를 몰수한다거나 추징하지 않고 벌금으로 떼운다는 거는 문제를 정말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판사를 견제하는 수단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급진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 중 아동 성착취물 제작 부분은 최대 형량이 29년 3개월이지만 기본 형량이 최소 5년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량은 천차만별일 것이 예상되는데요. 우려되는 또 한 가지는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사 조주빈, 갓갓 문영욱 등 주요 가해자만 보여주기 식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 몇 명이 아니라 그 방에 입장했던 모두의 엄벌을 원합니다.